강제징용 피해자 그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가 재판부하고 거래했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에 있을 것 같은 세 가지 문건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2016년 11월에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 전문이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병기 대사의 전문과 그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상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대답을 주시고요. 근데 두 번째는 윤병세 장관이 김기춘 실장한테 요구해서 김기춘 실장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랬을 때 그 대책회의에 논의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 생성된 문건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제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합니까? 그 대책 문건이? 네, 뭐 그런 협의를 할 때는 통상 그런 문건들을 토의 자료를 위해서 그렇죠. 그건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존재하겠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예,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도 일단은 봐야 될 상황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그게 필요한 대비 부분. 문건일 수도 있고 네. 그 비밀 문서로 지정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비밀 문서로 지정돼 있으면 그건 절차를 밟아서 해제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1차관이시라면서요. 1차관님 그거 가능한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윤병세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주도성을 가지고 이걸 대처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금했던 문건은 외교부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어떤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나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비 문건인지 비밀 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2012년 5월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외교부 내에서 검토했었을 테니까요. 윤병세 장관이 뭐 대책회에 들고 가겠는 문건 생성하기 이전부터 그런 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에 65전의 한일협정 때부터 그와 관련한 그 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는 제출을 가능합니까? 예, 결국 그것들도 다 내부 문서가 될 텐데요.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윤병세 장관의 지시로부터 생성된 문건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병기 대사가 보내온 전문 속에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제기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각기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 그런 데서 제가 봤던 건 신중한 판단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병규 대사의 그 전문에도 신중한 접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뭐 미리 입장을 맞춰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넘어서는 입장이 만약에 그 2013년 11월 1차 대책회의를 앞두고 외교부에서 생성한 문건들 이런 내용 속에 있다면 그건 좀 과도하다.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윤병세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윤병세 장관의 증인 출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그 내부에 그런 문건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건이나 기록들이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고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에 외교부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즉답을 못 드려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만 하여튼 그 요청하신 그러한 문건들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는지 일단 보고 그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재외공간 긴급연락처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에 가깝게 했는데요. 173개 재외공간의 긴급연락처 점검 현황인데 어찌됐든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응답이 안 된 곳이 85곳입니다. 거의 50%에 가깝게 통화에 실패했는데 무응답, 연결 안 된 것, 불통 이런 것들의 숫자가 33개, 21개, 31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당연히 그 긴급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무 시간 외에도 안 받은 것이 26%에 해당합니다. 45개소.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민을 통해서 다시 걸어보았는데도 통화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한국인 피랍 사태가 일어난 리비아 이런 지역에서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재해가 일어났던 인도네시아나 일본 오사카 이런 데에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정말 어려울 때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외교부가 너무 지나치게 무장해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하신 그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도 이 대응 그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한번 했고 10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 불통이 된 상황은 결국 그 현지에서의 그 통신 사정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9월 달과 10월 달의 그 점검 결과와 의원님께서 하신 이 결과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의 그 전형과 관련해서 한 3만 건 가까이를 거의 실제로 다 조사하다시피 해서 한 문제가 있는 거 250개 정도를 추렸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님 그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 하나하나 소명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250개가 담당자하고 저희 방 그 보좌진들이 함께 해서 추려낸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전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교포들 이런 그 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본연의 대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10%쯤 되니까 열에 하나꼴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그 정책을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행사 지원비로 전용된 케이스가 이렇게 그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즉 공개할 수 있는 행사비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부분은 이제 행사비로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